1월 7일에 열린 토트넘과 번리의 경기는 FA컵 3라운드에 속하며 이 대회에는 64개 팀이 참가합니다. 선수들의 참가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가 명확히 해결되어야 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선수들은 경기 15일 전에 소집되어야 하는데 이는 토트넘의 이 경기 참여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잉글랜드 축구협회가 발표한 일정에 따르면 토트넘은 자신들의 홈에서 벌리와 맞붙게 됩니다. 벌리는 이번 시즌 강한 인상을 남긴 팀으로 80m를 드리블하며 기록한 환상적인 골과 해트트릭으로 토스카스상을 수상했습니다. 특히 그 경기의 상대팀은 바로 벌리였습니다. 12월 31일에는 벌리와의 경기에 앞서 아직 결정되지 않은 다른 팀과의 경기가 토트넘에게 있습니다. 1월 7일에 예정된 토트넘과 벌리 간의 경기는 현재 시행 중인 규정들로 인해 진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토트넘의 선수 손흥민의 상황입니다. 현재 그가 아시안컵 결승전에 참가한다면 브라이튼과의 경기에 참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손흥민은 2월 18일 울버햄튼과의 경기에 참가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서 그는 아시안컵에서 돌아온 후 프리미어리그에 다시 합류하는 황희찬과 대결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과 다른 선수들의 참가 가능성과 관련된 논란이 있는 가운데 선수 소집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선수들은 경기 15일 전에 소집되어야 합니다. 이는 토트넘의 벌리와의 경기 참여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보에 따르면 국내 선수들은 12월 26일에 소집될 예정이며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은 1월 1일에 소집될 수 있습니다. 비록 선수 소집이 이른 것처럼 보이지만 협상을 통해 일정 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시즌 중간에 대회가 열릴 때 협상은 가능하지만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의 수용이 필요합니다. 최종 결정은 국가대표팀과 클린스만 감독이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클린스만 감독이 이 협상에 동의할지 여부는 여전히 물음표입니다. 토트넘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토트넘도 지속적으로 선수를 호출해왔습니다. 부산과 베트남과의 경기가 열릴 때 토트넘 팬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클린스만을 비판했습니다. 그들은 클린스만의 행동이 콜터와 다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토트넘은 리그컵에서 탈락한 후 손흥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는 프로테콜 감독이 이 상황에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친선 경기가 곧 있으며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손흥민이 팀에 너무 늦게 합류할 것입니다. 손흥민은 이 경기들에 참가한 후에 팀에 합류한다면 도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벌리는 토트넘의 손흥민을 상대로 약간의 우려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손흥민은 벌리와의 경기에서 항상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어 많은 사람들이 그가 그 경기에만 참가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수의 참가는 의무이며 규정에 따라 호출되면 참가해야 합니다. 이는 토트넘이 클린스만 감독을 설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손흥민의 일정 변경이 다른 팀들로부터 유사한 요청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클린스만 감독이 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으며 FA컵이 진행됨에 따라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다른 일정과 관련하여 아스미라톤 팀이 참가할 것이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는 64개 팀이 참가하는 단계에서 2개의 탑팀이 만나게 되는 큰 이벤트로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 경기는 매우 주목할 만합니다. 리버풀의 클롭 감독은 FA컵 초기 라운드에서 젊은 선수들을 자주 사용하는데 이는 지난 2시즌 연속으로 리버풀이 조기 탈락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이 전략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스토크 시티의 베주노도 브라이튼과 같은 강한 팀을 상대로 자신을 드러낼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김민재와 같은 다른 선수들의 일정도 검토하고 있으며 그는 예정된 5경기에 결석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곧 있을 마인츠와 레이버쿠선과의 2경기가 결정적인 포인트가 될 것이다. 특히 이들 경기가 원정 경기이며 현재 선두 경쟁 중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민재의 불참으로 인해 독일 언론들은 모두 베이어 레버쿠젠이 팔라시오스를 팔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들은 중앙 수비수와 풀백 두 포지션의 영입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팔라시오스는 최우선 순위가 아니다. 팔라시오스는 고레츠카, 라이머, 킴미히와 같은 선수로 대체될 수 있지만 아시안컵으로 인해 김민재와 마즈라오이가 부재할 경우 중앙 수비수와 풀백 포지션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는 5경기를 쉴 수 있다. 이강인에 대해서는 15일 규정이 적용되면 그는 툴루즈와의 경기에 참가하지 못할 수 있다. 이것은 리그 2의 경기이므로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강인도 비슷한 양보를 받을 수 있을까? 소식에 따르면 그런 계획은 없다. 그리고 킨스만 감독은 이강인을 고려할까? 사실 이강인은 킨스만 감독 시대 대표팀의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어떤 점에서는 이강인의 전략적 역할은 킨스만의 팀에서 손흥민보다도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는 양보받지 못할 수도 있다. 모든 것은 아시안컵이 시작되고 국가대표팀이 처음으로 명단을 공개할 때 알 수 있다.